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연입니다. 오늘 엔타임 포커스 58강은 이제 동북아 블레셋, 동북아 아수르, 동북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러한 이제 용어를 쓰니까 우리 독자분들께서 좀 당황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영의 차원에서 이렇게 붙인 이름이니까 그렇게 좀 너무 당황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 북한에서 이제 그 헌법을 바꿔서 이제 한국을 이제 제일 주적으로 이제 그 저기 헌법에 이제 명기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 또 소식을 듣게 되면서 우리가 이제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지는 이 시기에 이러한 이제 여러 그 상황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제목을 잡아 보았습니다. 그렇죠. 예, 동북아 블레셋은 뭐 두말할 필요 없이 누구겠어요. 그러니까 북한이라고 하겠죠. 그죠? 이제 김씨 조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이 김씨 조선은 이제 이씨 조선으로부터 이제 김씨 조선으로 된 것이다. 즉 왕조 국가가 이렇게 된 것이지 어떠한 이제 다른 것은 뭐 공산주의도 아니고 또 여러 이제 사회주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이렇게 왕조일 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유교 기반이 이제 이씨 조선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유사 기독교 기반이 김씨 왕조의 이제 그 주체교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주체 사상교 이렇게 김씨 일가 어떤 충성교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이것은 이제 한국이 기독교 기반의 이제 한국이 성립되면서 이렇게 그 영의 차원에서 이러한 유사 기독교와 기독교와의 어떤 이런 대결 구도가 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러한 상황을 이렇게 우리가 뭐 다 아실 겁니다. 우리 그 독자분들께서는 그렇죠. 근데 이제 한반도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여러 가지 지금 그 원인과 또 현 정세를 이렇게 열어보는 여러 이제 백과쟁명식 그 어떤 그 분석이 있는데 그 우리가 이제 세 차원에서 우리가 한반도 전쟁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의 차원에서 그리고 국제적 차원에서 그리고 두 민족 국가 내부 차원에서 이렇게 그 차원의 어떤 이쪽 그 저기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요 세 개의 차원에 있어서 전쟁의 필요성이 충족이 되면 한반도 전쟁은 시작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거를 이제 도표로 이렇게 본다면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영의 차원입니다. 영의 차원. 영의 차원에서 이러한 저희가 차야지 이렇게 찰 때에 그리고 이제 국제적 차원에서 이렇게 차가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렇게 채워지고 또 두 민족 국가 내부 차원에서 이렇게 그 상황이 채워질 때에 여기에 이제 공통적으로 다 이제 다 찼을 때 이러한 것들이 다 찼을 때 한반도 전쟁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이런 도표로 그려보았고 하나의 이제 중요적인 그 어떤 저기로 본다면 그 중요성으로 본다면 이런 적이겠죠. 이렇게 항아리 세 개가 이렇게 있는데 가장 큰 항아리는 영의 차원의 어떤 항아리다. 이것이 다 채워지고 그 다음에 국제적 차원의 국제 지정학적 차원의 여러 가지 그 모순점들이 드러나고 준비가 되고 그 다음에 두 민족 국가 내부 차원의 여러 가지 필요가 다 채워졌을 때 물이 이렇게 다 이렇게 어떤 것들이 다 채워졌을 때 한반도 전쟁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은 현재 2024년 1월 현재 지금이 이제 16일인가요? 그렇죠. 이제 김씨조선 집권자는 이제 긴장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제 총선 전후를 비롯해서 주체 모호성 테러 그죠? 누가 테러를 저질렀는지 뻔히 알지만 저기 할 수 없는 거 있잖아요. 대응할 수 없는 그런 그죠? 뻔히 알지만 어떻게 속수무책인 주체 모호성 테러 또는 국지전 이런 이제 서해
뭐 여러 가지 그 서해 이제 5도 중에 하나라든가 또 그 중에 몇 개를 이렇게 국지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점령함으로써 이렇게 한정된 지역에서 전쟁을 수행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국지전의 역할은 어떤 거냐면 이 국지전 조그만 그러니까 전체가 아닌 한 부분을 통해서 이 부분만 전장화함으로써 각각의 이런 지역에서 그러니까 본토 지역 본 지역에서 어떤 필요한 일을 하거나 어떤 이익을 누릴 때 이런 국지전을 피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본토를 서로 이제 저기 하지 않으면서 어떤 한 부분에서의 어떠한 이제 그 전쟁을 이렇게 서로 싸움을 함으로써 서로 목적한 바를 이루려고 하는 거죠. 그 목적은 내부의 목적을 이렇게 또 있고 또 국제적으로도 어떤 목적이 있겠죠. 그렇죠. 하여튼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제 한반도 전쟁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에 그 이해에 있어서 다차원성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영의 차원의 요소들을 한번 보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엔타임적 스케줄과 동북아 전쟁 발발의 위치, 그렇죠. 이것을 가장 크게 이제 고려될 사항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이 엔타임 임박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엔타임 스케줄과 동떨어진 차원에서 한반도 전쟁은 있을 수가 없고 또 동북아 전쟁, 엔타임 스케줄에 있는 동북아 전쟁의 발발은 이건 필연이기 때문에 이 필연적 위치에서 여러 가지 고려되어서 한반도 전쟁을 파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것을 또 보면서 또한 이게 제일 중요한 요소고 그 다음에 동북아 이스라엘 한국의 타락 정도 및 하나님의 징계 그렇죠. 그 동북아 이스라엘 한국이 그 타락이 하나님께서 견디기 힘들 정도가 되면은 이제 어떤 형태로든지 전쟁이 이제 휘몰아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징계적 차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세계 선교에 대한 한국의 공헌과 그 필요성, 그죠? 이 부분이 또 어떻게 보면은 엔타임 스케줄과도 이어지는 건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동북아 이스라엘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계 선교를 어떤 축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이 그 역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 필요성이 있을 때는 이제 한국을 하나님은 더 살려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이제 그렇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사단의 측면에서는 이제 사단은 뭐에 가장 관심이 있어요? 적그리스도 출현 아니에요. 자신의 아들 적그리스도 출현 환경을 위한 세계 동시다발적 혼란을 이렇게 펼쳐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그 여러 이제 영의 차원의 요소들이 이제 맞물리는 가운데 이제 이 영의 차원의 요소들이 채워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가장 먼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매스컴이라든가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그 지정학적 분석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보지만은 그보다도 먼저 영의 차원의 요소들에 대한 파악이 먼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거는 국제 지정학적 차원에서의 그 차원에서 한반도 이제 전쟁을 좀 가늠해 보는 거죠.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플러스적 요소도 있고 또 마이너스적 요소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마이너스 요소는 미국의 힘과 이제 그 동맹 수호 의지가 약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중동에 있어서의 미국의 진짜 후티 반군이라든가 이러한 세력들도 지금 미국을 이제 우습게 보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동맹 수호 의지를 지금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미국, 그죠? 어떻게 하면은 저기 있죠. 그 이란이라든가 이렇게 진짜 어떤 그 중동 질서를 흐트리고 있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저기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거죠. 동맹 수호 의지가 약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미국이. 그 다음에 이제 그나마 이제 플러스적 요소는
미일한, 그죠? 이거는 힘의 어떤 저기로 국제 질서 그런 차원에서 원래 한미일인데 미한일이라고 좀 한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3자 군사 협력이 이제 작년에 23년 구체화된 거 있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그, 그 미사일 방어 시스템 정보 교류라든가 여러 가지 차원에 있어서 이제 그러한 부분이 플러스적 요소라고, 한국에 있어서는 국제 지정학적 차원에서 플러스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러시아의 바램. 지금 러시아는 어떠한 바램을 가지고 있냐면 김씨조선이 한국을 당장 침략해 주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지원도 하겠다. 우리가 그 원유라든가 가스도 지원해 주고 할 테니까 무기도 여러 가지 고급 무기를 지원해 줄 테니까 한번 이렇게 좀 때려라. 너희가 여기를 좀 어수선하게 한번 해봐라. 너희가 그러니까 근데 러시아는 뭐 이길 김씨조선이 이길 것을 뭐 이렇게 원해서가 아니라 이쪽이 이제 어지럽게 해서 자 그런 사이에 우리가 우크라이나 이쪽을 먹어버리겠다고 하는 이러한 이제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차이나 중공의 대미 전쟁 준비가 아직은 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 그 대결이 준비가 되려면 한 그래도 몇 년이 더 남았습니다. 예, 그렇죠. 왜냐하면은 대만 점령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대만은 그 자체로도 이제 여러 가지 반도체라든가 여러 가지 뭐 지정학적인 위험 요소기 때문에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다른 그, 중공의 차이나의 필요성에 의해서 그렇게 접수하려고 하지만 크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국제 지정학적 차원은 뭐냐면 요거는 이제 차이나 국내적 차원이고 국제 지정학적 차원은 이제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태평양으로 나가는 제일 도련선을 돌파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대만은 지정학적으로 너무나 대미 이제 대결에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여튼 그러기에는 아직 준비가 덜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몇 년이 그러니까 이들이 얘기한 27년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러한 부분까지 이렇게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김씨조선이 섣부른 충동적 행동은 차이나 전략에 치명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때요? 6.25 때도 저기잖아요. 6.25가 소련에 의해서 이렇게 북한이 이렇게 저지르지 않았으면은 이렇게 대만을 그때 중공이 접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접수하려고 하는 마당에 49년에 접수하려고 하는 이때에 6.25가 나게 됨으로써 이 군사가 이쪽으로 갔잖아요. 그렇죠? 우리 한반도 쪽으로 이동하게 됨으로써 그때 대만을 접수를 못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지금도 똑같은 양상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러시아는 이제 지금 김씨조선을 부추기는 입장이고 그 다음에 차이나 중공은 조금 너희가 이제 지금 좀 그냥 이렇게 핵실험이라든가 미사일 그다음에 국지전 또는 테러 등 이 정도 수준에서 멈춰야지 전면전은 안 된다라고 조금 이렇게 말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대만의 접수 침공 전략과 그러니까 차이나 중공의 이제 대만의 접수 침공 전략과 보조를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와 차이나의 이런 온도 차 있죠. 여러 가지 요 저기 김씨조선을 활용하려고 하는 사냥개로 쓰려고 하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온도차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여튼 그리고 이제 두 민족 국가 내부 차원은 어떠한가라고 볼 때에 지금 김씨조선의 핵무기 확보가 완료됐다. 이렇게 지금 긴장을 업그레이드 높이는 거는 이제 핵무기 확보가 완료되었다. 그리고 고체 원료 탄도 미사일 확보에 따른 그죠? 이건 누가 준 기술이에요? 러시아가 요즘 준 기술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어젠가 그저께인가 여기 동해상으로 이렇게 탄도 미사일 날렸잖아요, 그죠?
고체 원료 탄도미사일. 이게 굉장히 그 위험한 게 5분 내에 적어도 액체 연료 탄도미사일은 여러 가지 미사일은 40분 정도가 필요한데 뭐 꺼내고 이렇게 여러 가지 뭐 하려면은 근데 5분 내에 고체 원료 5분 내에 이렇게 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다음에 이러한 그 탄도미사일 그 초음속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방어 체계로 이렇게 그것도 힘들다라고 하는 거죠. 하여튼 이러한 자신감의 발로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여튼 그리고 또한 핵을 가진 국가는 이제 열세 전쟁에 돌입해서 열세에 몰리더라도 완전 섬멸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핵을 가졌기 때문에 휴전 가능성이 언제든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핵이 굉장히 무서운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이 때는 놓쳤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안타깝게도. 하여튼 그리고 이 부분이 또 내부적인 어떤 부분으로 중요한데 김정은의 건강이 자신이 없을 때 그죠? 빠른 후계 구도 작업이 필요하다. 근데 요즘 보면은 이제 딸 김주혜에게 권력을 이양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발빠르게 서두르고 있는데 결국에는 딸 김주혜에게 권력을 이양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내부적 국가 통제를 강화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여러 가지 숙청할 수밖에 없다. 조금이라도 여기에 반대하거나 저기 세력이 있으면 가차없이 이렇게 또 이렇게 숙청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내부적 국가 통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지금 전쟁 선동을 통해서 이렇게 되면은 계엄령 발동이 지금 전시 상태를 선포한 상태 아니에요. 그죠? 계엄령 발동이 가능하다. 결국에는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이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김씨조선으로서는 핵무기 확보에 그다음에 고체 원료 탄도 미사일 확보에 따른 이렇게 그 어떤 자신감 그다음에 우리가 완전히 이렇게 완전 망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렇게 전쟁 일으키면 무조건 북한이 이렇게 김씨조선이 망한다고 보는 입장이 있는데 핵을 가졌기 때문에 힘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물론 핵을 쓰면은 뭐 같이 뭐 저기 하기 때문에 망할 수 있지만 핵을 쓰지 않고 이렇게 전면전 이런 저기일 때는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북한 제가 볼 때는 또 미국이 우리를 이렇게 뭐 어느 정도 돕겠지만은 핵을 과연 이렇게 맞았을 때 이렇게 자신들의 위험성을 저기에서 또 저기 할까 하는 것에 이렇게 무조건적인 믿음은 또 힘들죠. 하여튼 이제 지금 더구나 러시아하고 차이나 중공으로부터 경제 군사적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 사냥개 역할을 자처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 군사적 지원이 지금 절실한 가운데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러시아로부터는 이제 최신 군사적 기술, 미사일 기술이라든가 인공위성 이런 어떤 그 발사 기술이라든가 이런 거겠죠. 그다음에 차이나로부터는 경제적 지원, 그죠. 하여튼 이제 그다음에 이제 한국 내 김씨조선의 추종 세력들 간첩 포함입니다. 하여튼 추종 세력들이 지금 조국 통일 과업보다는 어때요? 배가 불러가지고 이제 자신들의 기득권과 안위에 몰두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에 그리고 이제 이들이 김씨조선 추종 세력들이 지금 이제 김씨조선보다는 동북아 아수르 차이나에 더 경도되는 모습에 지금 열불 뿔딱지가 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현재 각종 대남 선전 기구들을 폐쇄하고 있는데 이제 엿먹어보라는 이제 심보와 남남 갈등을 위해서 일부 명단을 이제 자신들의 저기 여러 가지 저기 한 저기죠. 추종 세력 가운데 일부 명단 등도 발표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거는 남남 갈등을 위해서 그리고 너희들 똑바로 하지 않으면은 명단 깔 수 있어. 동북아 아수르, 차이나, 중국을 너희들이 믿고서 이제 우리한테 충성을 하지 않는데 너희들 한번 엿먹어 볼래? 이렇게 하는 심산으로 이러한 이제 일부 명단 발표 등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여튼 한반도 전쟁은 이제 두 민족 국가 내부 차원으로 인한 전쟁 발발도 있을 수는 있으나
있으나 기본적으로 국제 지정학적 전쟁, 즉 국제전의 차원에서 일어남을 인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그 6.25 전쟁도 이게 이제 민족 내부의 전쟁으로 파악할 수도 있지만 이 전쟁은 결국에는 그 냉전 가운데 냉전 어떤 국제 구도가 형성되는 어떤 그 공산권과 자유 세계권의 그런 구도가 형성되는 그런 국제전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한반도 전쟁은 그 각각 한국과 이제 동북아 이스라엘하고 동북아 블레셋이 서로 싸우는 차원이 서로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없으면 불가능하고 방어가 불가능하고 또 그 동북아 블레셋 중공하고 차이나 중공하고 러시아가 없으면은 여기 이쪽 세력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국제적 차원에서 전쟁이 수행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차이나 중공의 그 전쟁 지원이 없으면 김씨조선 스스로는 전면적 전쟁 수행은 불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이제 그 차이나 중공의 승인이 없이도 뭐는 가능하냐? 주체 모호성 테러, 섬 점령 등의 국지전 등은 이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요 주체 모호성 테러와 이제 섬 점령 등의 국지전 등에 대비해야 되는 지금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엔타임적 스케줄로 볼 때에 아직은 전면전의 때가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이제 한국, 동북아 이스라엘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볼 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죄를 이렇게 지을 때 이렇게 주변 국가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쳐들어오게 되는 그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그냥 허락하시는 그러한 이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는다면 동북아 이스라엘을 건드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하루가 다르게 이러한 이제 거짓과 이러한 이제 하나님 앞에 그 타락이 이렇게 그 하루하루 이제 높아져만 가는 거죠. 하여튼 그리고 엔타임 스케줄에 있어서 동북아 전쟁은 필연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동북아 전쟁에 대해서는 엔타임 포커스로도 얼마 전에 강의해 놓았습니다. 한번 기회가 되시면 보시고 하여튼 지금 이러한 이제 동북아 전쟁은 필연인데 엔타임 스케줄에 있어서 때를 하나님께서 늦추시는 것이지 차이나 중공의 준비가 완료가 되고 또 이스라엘의 때가 찼을 때 요거 중동 이스라엘의 그 때가 찼을 때 그죠? 한반도 전쟁은 동북아 대전 차원에서 전면전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에서만 전쟁이 아니라 동북아 대전 차원에서 전면전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엔타임 스케줄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이제 저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한반도 전쟁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는 지금 정예 민방위 훈련을 다시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트럼프 집권이 오게 되는 상황이 된다면 핵무기 확보에 주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적어도 핵무기가 확보가 될 때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 핵무기가 확보되는 거는 어떤 제가 볼 때 대만을 그때 이제 침공할 때 우리가 한 5만 명 정도를 한국군을 파병하겠다는 그 정도의 우리가 각오를 보인다고 한다면 한국에게 이러한 핵무기가 확보될 수 있는 기회를 미국이 줄 수도 있다. 이게 트럼프 정권의 어떤 이제 경영학적 입장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이게 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좀 불가능하죠. 그렇죠.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굉장히 급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프랑스라든가 이런 나라로부터 이제 핵무기 대여라는 컨셉도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런 부분은 프랑스가 좀 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잠수함 원자력 잠수함도 이렇게 팔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핵을 이렇게 핵 기술을 전해준 것도 프랑스기 때문에 여러 가지 프랑스를 조금 저기 하면 이렇게 돈으로 이렇게 자금으로 여러 가지 저기를 하면은 핵 대여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점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여튼 이러한 상황, 일단은 먼저는 트럼프 집권 이러한 교체기에 있어서 핵무기 확보 이 부분에 굉장히 이렇게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 차원에서는 이제 지금 어떠냐? 기본 식량, 그죠? 기본 식량은 4개월에서 6개월 분량의 이제 그 식량을 의미하죠. 그렇죠. 기본 식량과, 그렇죠. 지금 3개월이 안 되면은 이렇게 그건 안 됩니다. 하여튼 그다음에 기본 자금. 그렇죠. 일본은 보면은 30만 원의 현금은 가지고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이제 지진이라든가 이런 재난을 위해서 이렇게 저기 한다고 합니다. 30에서 50만 원의 현금을, 그렇죠. 우리가 다 지금 카드로 저기 하는 그런 상황이고 이런 상황인데 기본 자금은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건 뭐 각자 좀 저기 하겠죠. 근데 뭐 너무 많이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고, 하여튼 우리가 요 전쟁이 적어도 4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일단, 물론 이제 전면전적으로 적이 되면은 여러 가지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고, 이런 국지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테러라든가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기본 물품, 라디오라든가 비상약 등은 좀 준비가 돼야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핸드폰이 불통되고 통신이 두절되는 상황, 그랬기 때문에 라디오가 좀 필수적이다.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 라디오를 다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런 경우도 많을 텐데, 요 라디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비상약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기본 패키지가 좀 준비돼서 여러 가지 그또 삶의 여러 가지 부분도 좀 정리가 딱딱 돼야지 갑작스러운 일이 생길 때 어떤 저희가 준비가 가능하죠. 이런 부분들은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꼭 전쟁이 난다고 이러한 준비를 하고 개인적 차원에서, 가정적 차원에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 꼭 전쟁이 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엔타임 임박기 시기인 지금, 그리고 한반도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시기에 이제 평시에도 안보 생활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오해 없이 이렇게 들어주셔야 되고, 또 어때요? 여러 풍문에 휘말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은 평소에 긴장하고, 그죠? 평소에 긴장하고 전쟁 등의 또 이렇게 유사시에 그러한 상황에서는 담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게 되면 그냥 죽으리라고 하는 이런 각오가 평소에 돼 있어야지, 우리 성도들의 경우에는 그렇게 돼야 된다라는 것이고,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제 사무엘상 17장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그렇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게 누구의 저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맞이하러 나갈 때에 이렇게 한 이야기 아니에요. 그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우리 손에 붙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블레셋 누구예요? 동부가 블레셋, 김씨조선 아니에요. 그죠? 동부가 아수르, 차이나 중공 아니에요. 그죠? 예, 손에 붙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담대히 저기를 하는 거죠. 하여튼 김씨조선이 이제 국내적 차원에서는 김씨 세습 목적과 이제 실패한 경제를 모면할 목적으로 한반도 긴장을 높이는 것이 이제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한편 핵무기 미사일 완료가 어느 정도 자신감 있게 준비되었다고 하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이제 국내적 차원에서는 두 민족과 차원에서는 모호성 테러 또는 국지전 등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제 한반도 전면전은 국제적 전쟁 차원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중국의 괴략과 승인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떠한 괴략? 대만을 이렇게 먹고 이제 그 태평양으로 나가서 이제 미국과 대결해야 되는 그러한 최일선에 있어서 대만을 접수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큰 전략 가운데 이제 한반도 김씨조선이 활용돼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국제적 이제 차원에서 이러한 측면에서 이를 볼 때에 어느 정도 시간이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작정 한정되어 남아 있는 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것을 말씀을 드렸고 또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영의 세계 측면에서는 동북아 아수르 차이나 동북아 블레셋 김씨조선 동북아 이스라엘 한국을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결국에는 이것을 이해한다는 것은 동북아 이스라엘 한국이 죄를 짓지 않고 똑바로 이제 그 섰을 때 이 옆에 나라들이 침략하고 싶다 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영의 세계의 어떤 이러한 차원이 가장 중요하고 이것을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전쟁이 다른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쟁이 안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쟁이 안 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결국 동북아 이스라엘 한국이 이 죄를 하나님이 견디기 어려울 때,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울 때 이제 또 엔타임 스케줄에 맞춰서 동북아는 대전쟁에 휘말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타임 스케줄을 잘 이해를 하면서 이제 그 시위 이렇게 여러 풍문에 휘둘리지 말고 중심을 똑바로 잡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